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입니다. 주변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웅한의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불면증과 기민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잠은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을 못 자면은 정말 다음날 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집중도 안 돼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신경을 많이 쓰거나 하면은 더더욱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그 한의학에서는요, 불면증의 그 원인이 많고 또 원인에 따른 치료법도 이렇게 다른데요.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나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이 꽤 있죠. 그 원인을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사결불수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더니 잠이 안 온다 그런 건데,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내성적인 사람 있죠. 우리의 사상 체질로는 소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게 하게 되면 잠이 안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순환이 안 되고 기가 뭉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또 온몸 가슴이 이렇게 그 답답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숨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큰 답답하니까 숨을 크게 쉬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 한의학에서 대개 이제 소화 기능이 이제 이렇게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 이제 잠이 안 오면서도 밥맛도 없고 음식 생각도 없고 또 음식도 좋아하지 않고 또 어쩌다 음식을 먹으면 저 소화 불량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호소하죠. 네. 또 그 변도 시원치 않고 변 양도 적으면서 보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호소합니다. 네. 또한 이제 이렇게 정신적이나 육체적 과로나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또 혹시 출산을 한 경우에 이렇게 불면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적은 있지만은 주변 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예, 그 원인은 이제 영열 부족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영양 물질이 이제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불면증을 오게 되는 건데요. 대개 이제 노심초사라든가 이렇게 정신적인 과로나 육체적인 과로 또 이렇게 큰 병 있죠. 뭐 수술이라든가 또 오랫동안 이렇게 큰 질환을 앓고 난 후에 이제 신체가 많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럴 때 오든가 또 아니면 그 출산할 때 출혈을 많이 한다든가 또 기운이 부족하다든가 이래서 이제 오게 되는데 대개 이런 분들은 이제 심장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항상 있고 잠이 안 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피가 부족한 빈혈 증상 이런 것을 같이 이제 이렇게 구비하게 되는데요. 또 불면이에도 이런 분들은 심장에 이제 피가 부족하다 보니까 심장이 나도 모르게 덜컹덜컹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다든가 또 쉽게 피곤하다든가 또 네. 눈이 아니라 눈알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다음에 어지럽다, 뒷목이 뻣뻣하다,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아프다, 또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또 피를 많이 이렇게 소모됐기 때문에 변비가 있다. 또 심할 때는 이분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잠이 안 오면서 변이 토끼똥이라든가 염소똥 같다 이런 말을 꼭 호소합니다.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여성분들 중에도 잠이 안 오면서 나는 변을 볼 때 그 염소똥이라든가 아니면 토끼똥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영열 부족 그 몸에 영양 물질과 피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한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혓바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혓바닥은 이렇게 딸기 모양의 돌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고 마치 그냥 거울면 매끈매끈한 그 침을 발라놓은 거울면과 같이 미끈하고 때로는 입에 이렇게 보면
기도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가 움푹움푹 파진 거 지도 모양이 혓바닥 네. 위에 있기도 하고요. 네네. 또 혓바닥 옆에는 그 이빨 자국 같이 이제 그 우리 치열이라 그러는데 그 요철 모양이 생기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너무 가로를 해서 이제 부부 생활을 좀 너무 자주 한 후에도 불면증이 온다고 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그 원인이 음호 내열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호르몬이나 이제 피가 부족하게 되면 속에 이제 그 열이 생겨가지고 열이 얼굴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제 이렇게 상충된다. 이제 붉게 올라오기도 하고 열이 올라오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이제 아주 지나친 과로를 했다든가 또 이렇게 성생활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또 감기 걸렸을 때 있죠. 네네. 너무 이제 이렇게 땀을 많이 난다든가 또 아니면 설사를 낸다든가 토한다든가 또 이 광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너무 심하게 토한다든가 이럴 때 몸에 이제 진액이 고갈이 된다고 그래요. 이 수분 결핍이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답답하고 잠이 안 오는 게 보통 나타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대개 우리 한의학에서 심신불교라고 그래. 심장과 신장에 서로들 이렇게 교류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잠이 안 온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또한 이런 분들이 대개 이제 보면 이제 호르몬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 귀에서 소리도 들리고 입이 마르고 또 혀가 이렇게 붉다 그래요. 그다음에 어지럽고 어지러운데 뭐 미식거린 게 없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뭔가 어지러운 걸 느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그 가슴이 덜컹덜컹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또 얼굴이 벌겋기도 하고 또 밤에 자고 났더니 그냥 이불이 이렇게 그 젖을 정도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 아픔을 많이 호소하죠. 그리고 오줌을 자주 넣는다든가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변 볼 때 보면 뭐 정액 같은 게 나온다든가 또 성생활로도 이렇게 조루증을 호소하죠. 우리가 성신경증을 또 이렇게 같이 그 반드시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참 여러 가지 증상이 있네요. 원인도 있고. 그 보통은 신경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불안, 초조,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두려움이라든지 겁을 많이 느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심담 허겁 증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신경 쓰면 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제 기가 순환이 안 되면 이제 우리 담이 생긴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또 담이 우리 심장이나 그 쓸개 그 경락을 막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심담 허겁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매사에 잘 놀래요.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겁 같은 것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특징적인 게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꿈자리가 사납다. 꿈자리가 꿈을 사납다. 많이 네. 꾼다. 네네. 또 가위에 눌린다. 가위에 네네. 눌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요. 이게 잠도 자주 깨고 가위에 눌리고 또 꿈자리가 사납다 이런 호소를 아주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심담, 허겁, 예, 기가 이제 약해서 생기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네. 신경 많이 쓰고 네. 아주 신경질적이고 이제 네. 보통 우울신경증이라든가 노이로제 환자들 또 신경 예민한 환자들 또 신경질적인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심담 허겁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박사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심장이 쿵쿵 뛰면서 깜짝깜짝 잘 놀래고요. 잠이 안 예, 오는 예. 경우 있어요. 예, 예. 혹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뭐 심장에 이상이 네. 있으면 큰일이죠. 아. 뭐 심장 자체 기질적이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식물을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음식물을 우리가 섭생이 일정치 않다. 그리고 이제 나름식을 좋아하거나 또 수분을 이제 이렇게 과잉 섭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기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뭉치는데요. 특히 이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위가 네네. 약한 사람들은 그런 나름식이나 푸드음식, 수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담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가래침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 더 뭉쳐가지고 이렇게 잘 가슴이 둥거린다든가 잘 놀랍니다. 깜짝깜짝 잘 놀라고 잠을 못 자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나는 신경을 쓰고 났더니 목에 뭐 이렇게 가래침 같은 게 아니면 뭐 목구멍에 뭐 이렇게 매화 열매라든가 호두, 대추씨 같은 것이 걸린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호소 오는 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면서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덜컥 내려앉든가 또 머리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면서 눈 주변까지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미식미식하면서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것을 많이 호소하게 되죠. 네네네. 그렇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병이 있다거나 또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한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잠까지 안 오면 이거 진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그런 거 호소하는 분들이 보면 만성 위염이나 또 위하소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헛배 부른 것 같고 항상 빵빵하다 그리고 좀 트름을 극극극극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잘 토하고 별 생각도 없다 그러는데 이런 위염이나 위하소를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또 이렇게 잠도 잘 자고 건강해질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이제 이번 질문은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불면증하고 반대로요. 시도 때도 없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잠을 그렇죠. 많이 자도 되나?' 이럴 정도로 느꼈을 때 그때 '아 이게 병인가?'라는 생각을 좀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보통 환자들이 피곤해서 뭐 이렇게 잠을 많이 자고 나면 개운해야 되잖아요. 네네. 피로가 회복이 되고 개운하고 그게 상쾌해져야 되는데 이 기면증 환자들은 잠을 많이 자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려고 그랬죠. 그리고 잠을 많이 자고 났는데도 항상 수면 부족으로 호소를 하면서 피곤하고 머리가 띵하고 몸이 피곤하고 그분들 특징적인 게 보면 항상 생기가 없어요. 생기. 사람의 생기가 있어야 돼. 자고 네. 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네네. 생기가 없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의욕도 감퇴가 돼서 이제 일의 능률이 이렇게 안 오른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호소하죠. 근데 이런 환자분들은 대개 보면 이제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그러고 사지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겁다 그래요. 그리고 피곤하다. 그리고 항상 누워 있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자면 소가 된다. 맞아요. 밥만 먹고 나면 이제 눕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은 비위가 이렇게 약해서 습이 많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의욕도 없고 잠자는 것을 즐기고 머리도 무겁고 손발에 힘이 없고 쉽게 피곤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의욕이 없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비위가 대부분 원인이기 때문에 비위를 튼튼하고 습을 제거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만 근본적인 그 치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내가 좀 게을러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비위에 그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비위를 치료해 주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네. 그 조습지제라고 그래서 그 습을 제거하는 약을 쓰게 되면 비위가 튼튼하면서 기운을 차리면서 습이 제거하기 때문에 몸이 가볍고 몸이 무거운 게 좀 네. 가뿐해지죠. 그리고 손발에 힘이 없는 것도 손발에 힘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기면증은 아닌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면은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음식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뭐 좀 주의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 동양인들은 서양인과 달라서 그 체질적으로 이렇게 신경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카페인에 이렇게 민감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뭐 카페인 그 커피 같은 거 하루에 몇 잔씩 먹어도 잠을 잘 자는데 우리 특히 동양인 중에서도 신경이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저 카페인이 든 음료나 커피 또 각성제, 술, 흡연 이런 것을 피해야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고요. 또 일시적인 게 불면증은 뭐 이렇게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식생활을 개선한다든가 섭생을 주의하면 많이 호전됩니다. 근데 제가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 불면증은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무작정 그냥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면제를 그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조 현상, 즉 피가 이렇게 마른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보혈시제 피를 많이 이렇게 생기게 해주는 그런 약과 같이 병행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또 이런 분들은 저 수면제를 그 복용하다가 이제 벼랑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많이 나지요. 네. 이제 막 불안 초조하고 손발에 땀이 나고 막 이렇게 쫓기는 듯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할 때는 금단 현상 끊으면 양약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면제를 당장 끊지 마시고 줄이면서 불면 증상이 호전되면 이제 같이 이렇게 끊어야 우리 신체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 근본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수면이 부족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생활하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또 상당히 몸이 또 그것도 피곤하고 무기력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 불면증과 기면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이유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이유에도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는 걸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 한방주치의로 부천 대웅한의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불면증과 기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